앞서 리뷰해드렸던 더 마블스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마블 영화와는 급이 달랐다 라는 점과 정말 끔찍한 개연성의 난해한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블에서 또 이런 영화가, 아니 이것보다 더한 영화가 나와 우리를 실망시키진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마블, 바로 마담 웹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시작에 앞서 마담 웹을 보고 느낀 점을 요약해보자면 이 영화는 쓸모없는 초능력 밸런스 게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느냐? 이번에도 내정지가 오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우니 스토리의 흐름 순으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지키얼과 함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독을 지닌 거미를 찾아 페루 아마존 유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미가 치고 간 거미줄을 단서로 거미를 찾아 나서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탐험가들이 수년간 노력해도 산채로는 발견하지 못한 그 특별하고도 귀한 거미를 이제 막 페루에 도착한 주인공의 어머니가 별다른 방법 없이 찾아내기엔 역부족냥 찾아옵니다. 그러자 돌변하는 이지키얼, 거미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 동료들의 머리에 총을 쏴버리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의 어머니를 죽이고 거미를 훔쳐 달아나기만 하면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평생을 놀고 먹을 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주인공의 어머니에게는 바로 총을 쏘지 않고 거미를 내놓으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미라 줄 수 없다. 왜 이러냐는 질문에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라며 별다른 대의 없이 그저 부자로 살고 싶어 남을 속이고 공을 가로채며 살인마저 일삼는 지질하고도 매력없는 악역으로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결국 왜인지 굳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죽이지 않고 배에 총을 쏘는 타라나 이후 자신을 막을 주인공과 그 무리의 가능성을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악인을 벌하는 신성한 거미 부족 아라냐가 등장해 주인공과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는데요.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말하지만 이지키얼이 도망치기 전에 도착했으면서 왜 그를 막지 않았으며 거미를 더 일찍 사용해 치료하게 하지 않고 총 맞은 임산부를 안고 나무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간을 끌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로와 응급대원으로 자라 구급차를 모는 중인 주인공 캐시 웹. 영화의 초반부인 이때 캐시와 힘을 합쳐 역경을 헤쳐나갈 새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묘기를 부리다 구급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영화의 시작 10분도 안 돼 죽을 뻔했으나 위급 환자를 태웠으면서도 급브레이크로 멈춰 살려주니 뒤돌아 빠큐를 날리고 하는 이런 싸가 매티. 주인공과 같은 건물에 살지만 아빠가 미국에서 추방당해 집세를 내지 못하므로 집주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내일은 정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뻔뻔하게 언성을 높이며 화내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소시오패스 아라냐. 마지막으로 엄마가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 밑에서 사느라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말도 잘 들으며 그저 불쌍할 뿐인 우리의 유일한 희망 줄리아. 줄리아와의 접점은 캐시가 구급차를 운전해 살렸던 여성이 줄리아의 새엄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악당의 꿈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 자신을 죽이러 오는 매티, 아라냐, 줄리아의 이유라던가 신성한 거미의 힘을 이용하는 아라냐 부족의 힘을 어머니를 통해 얻게 된 캐시와 그녀를 도와 악당을 무찌르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삼총사의 특별한 계기나 설정, 유대관계 같은 건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독이 적당한 3명이 필요한데 라며 시장통에 나가 주인공 근처에 보이는 3명을 너 하고 고른 것 같은 느낌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요. 어찌됐건 구급대원이면서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캐시의 여유로운 행동으로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 발현되어 삼총사의 사고를 예측, 함께 도망치려고 했으나 영문도 모르는 삼총사는 자신들을 끌고 가려는 캐시를 유괴범으로 착각, 경찰에게 도와달라 소리쳐 캐시가 경찰에게 제압당해버립니다. 그렇게 삼총사를 도울 조력자마저 없어지자 다가오는 이지키얼. 그렇게 주인공 우리는 이지키얼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방해도 안 되는 경찰들만 해치워주어 무사히 달아납니다. 호호... 몇 년 동안을 악몽에 시달리며 국가안보국 직원을 살해하고 그곳에서 개발 중인 미국의 모든 CCTV를 감시, 교통조작, 특정 인물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비를 훔치는 등 삼총사를 해치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왔으면서도 죽일 기회가 올 때마다 방해하지도 않는 죄 없는 경찰이나 시민들을 죽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몇 년간의 악몽이나 어떠한 위급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인공들에게 다가갈 때 항상 모델 워킹으로 걸어다니며 본인이 매번 놓치고는 국가안보국에서 훔쳐온 시스템을 혼자 컨트롤하는 엘리트 부하 직원에게 얼른 찾으라며 죽여버리겠다고 급발진하는 모습 등을 보아 감히 추측컨대 범위의 독은 이지키얼에게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준 대신 달리는 법을 잊게 만들고 성인 ADHD가 발현하는 부작용 또한 안겨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하철에서 밖으로 나온 주인공 일당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하다 손님의 짐을 함께 내려주는 친절한 택시기사의 생존수단이 택시를 도둑질합니다. 이후 CCTV 등이 없는 숲에 삼총사를 내려둔 후 잠시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캐시. 저는 역시 성인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택시를 돌려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으슥한 골목에 도착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버리고는 할 일을 하러 가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때 숲속에 있는 삼총사,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제발 3시간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들은 그녀들이 3시간을 버티지 못할 확률은 58,000%. 캐시가 오기 전
우리의 유일한 희망 줄리아를 매티와 아라냐가 간사한 혓바닥으로 홀려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불리 식사를 하던 중 캐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일까 줄리아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자신들을 쫓는 와중 생명의 은인과의 약속마저 어긴 상황인데도 근처 테이블에 남자를 꼬시고 싶어 흘깃흘깃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옷을 짧게 고쳐입고 그 남자들의 테이블 위에서 삼총사와 함께 춤을 추는데요. 너도 그냥 나가라. 결국 그렇게 위치를 발각당해 이지키얼이 역시나 여유롭게 걸어들어와 옆에서 방해 없이 그저 식사 중일 뿐인 죄 없는 아저씨를 가장 먼저 죽인 후 주인공 무리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대로 영화가 끝났으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이는 캐시가 예측한 미래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지키얼이 정문으로 당당히 모델 워킹으로 올 것을 예측한 캐시, 숲속길을 빠르게 가로질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차를 탄 후 먼 길을 돌아 이지키얼이 가게로 들어가는 순간 훔친 택시로 건물째로 들이박아 한순간에 식당 직원들을 실직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지능이 조금 낮아지고 달리는 법을 까먹었을 뿐이지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이지키얼은 금방 회복해 일어나며 손으로 상대를 잡으면 독을 주입하는 능력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나 회복이 덜 돼 강력이 약했던 탓인지 캐시는 그냥 뿌리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후에 이지키얼은 분해하며 말합니다. 이번엔 약이 짧게 들어가서 살았지만 다음엔 더 길게 주입해주겠어. 이야, 그 정도면 그냥 주사기나 칼에 보거독 같은 거나 바르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도망에 성공한 주인공 일행은 숙소를 잡고 뜬금없이 누가 더 불쌍해 가정사 담소를 간단히 나눈 후 이지키얼을 마주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호신술을 배우기 무슨 심폐소생술을 가르칩니다. 뜬금없는 심폐소생술 강의가 끝나고 이지키얼과 함께 찍힌 캐시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데 매티가 영화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캐시 때문이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짜 영화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화가 난 적은 없었는데 나도 잘 몰라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삼총사를 친구에게 부탁한 후 도난 차량이면서 번호판을 떼어두고 범퍼까지 찌그러진 차를 미국에서 어떠한 신고나 경찰의 제재 한 번 없이 활보해 페루로 가고 등장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아라냐 아저씨를 만나고 진정한 힘을 찾고 친구의 지인이 출산을 해 어쩔 수 없이 다같이 외출하고 이지키얼을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공 혼자 우당탕탕 난폭운전 대작전으로 마무리될 일을 굳이 점프해서 차에 치여주고 그렇습니다. 이후 캐시는 진정한 힘을 찾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미래 예지 능력을 얻었기에 이지키얼에게 대항하는 최후의 승부를 계획하는데요. 이후 보일 엄청난 완력과 예지 능력, 마담 웹의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선 그 능력을 활용해 화려하진 않아도 깔끔한 액션씬을 만들어 이지키얼을 제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택시를 훔치고 가게를 차로 들이박으며 도망가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는 캐시, 누군가의 인생을 바친 일터이며 폭죽과 폭발물이 가득한 공장에 삼총사와 함께 폭죽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대단한 예지 능력을 이용해 이지키얼만 폭주에 맞아 쓰러지고 삼총사에게 몸을 숙이라는 등의 지시로 일반인이라면 예측 불가능한 폭발물들을 모두 피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예지 능력이라면 이지키얼이 찾지 못하는 위치를 찾아내 숨어있거나 빈틈을 예측해 뒤에서 가격하는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장으로 올라가 진짜 최후의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오그라들 정도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예측해 폭발물을 피해 몸을 숙이거나 멈추라는 등 기가 막힐 정도의 예지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간 주인공 일행이었지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캐시조차 예측하지 못한 폭발과 이지키얼의 방해로 삼총사는 철근에 겨우 매달리며 바다에 추락할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 감독님의 기가 막힌 극적 연출로 인해 캐시의 마지막 필살기가 발동하는데요. 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에 실이 달린 캐시의 분신이 소환되며 삼총사에게 손을 잡아라는 등 끌어올려주며 물리력이 있는 분신을 소환해 삼총사를 돕습니다. PC 사상을 추구하는 와중에도 흑인을 차별하는 건지 매티에겐 넌 괜찮을 거야 라며 위로만 해주며 사라지는 마지막까지 킹받는 연출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고 이지키얼은 간판에 깔려 죽고 캐시는 싸움이 끝난 후 물에 빠진 와중 폭발물에 눈을 낮춰 미래를 볼 수 있지만 정작 눈앞을 못 보는 극강의 초능력 밸런스 게임을 끝냅니다. 예고편에 나온 삼총사들의 스파이더 매직, 거미줄 등의 장면은 어그로용 낚시일 뿐이었으며 스파이더맨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대하셨을 거미줄을 이용한 싸움이나 도로 사이를 날아다니는 등 속 시원해지는 장면 따윈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영화에서 거미줄이 등장하는 장면은 단 한 번 페루에서 거미줄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거미가 버리고 떠난 거미집을 볼 때뿐이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블 영화가 다시 개봉한다면 리뷰 유튜버이면서도 볼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감상평과 함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N시네마는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수익 창출의 시청시간 조건을 몇 배로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독자의 수가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리뷰를 위한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며 전국 각지의 MBTI N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잡생각만 하는 게 아닌 이런 깊은 생각도 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N시네마의 초창기 구독자라는 걸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